평범한 환경에서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아마 이 주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 그치. 보통 초등 고학년 때 수학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인정하지? 아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잠깐만. 자기주도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치. 싶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라고 하면 그냥 정말 독학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주도 얘기만 하면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얘랑 상관이 없는. 자기주도 안 되니까 사실 잘못 생각하시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자기주도가 되는 초등학생은 없어. 너무 단호하신데요? 없어. 평범한 부모,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미쳤네?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제자들 있지. 있지. 지금 번뜩 떠오른 애들만 해도 의대 간 애들이 꽤 있거든. 소장님 제자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자랑 좀 하자면 10년 이상 지도를 했고 수능 전체에서 한 개 틀린 제자도 있고. 기억나.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사실 뭐 강남에서 공부하고 사교육 정말 많이 받고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느라고 그치. 되게 바쁘시고 별로 신경 못 써주시고 신경을 또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해서 정말 미친 결과를 만들어낸 제자들도 꽤 있잖아.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대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 스카이 보낸 학부모님들도 종종 나오시잖아. 그치? 게다가 또 최근에 수능 만점자도 맞아.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즉 평범한 환경에서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아마 이 주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정말 사교육으로 소위 떡칠을 하고 아니면 엄청난 부모 밑에서 자란다든지 타고났다든지 정말 머리가 너무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환경에서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봤잖아. 좀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 우리가. 맞아. 왜냐면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정말 우리 채널 이름처럼 교집합이 된 그 내용.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고난도 적용력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했잖아. 그렇지. 어려운 문제를 결국 잘 풀어내는 게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마련하는 거고 고등 내신도 다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을 잘하는 아이들. 이거를 수학적 측면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 보통 수능에서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들 잘 풀어내는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 근데 이걸 살짝 말을 바꿔보면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있고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쓰임이 되게 다른 것 같아. 보통 수학적 사고력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지만 사고력 수학은 되게 좁은 의미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퍼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배우는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근데 이거를 나는 좀 깨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교과 수학만 잘 따라가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조금 비범한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잘 키워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짧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만 막 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혹은 그때 시작하지 못했으면 중학년, 고학년 때 시작을 하더라도 고등까지 쭉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조금 내 수준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보통 수능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시키시잖아. 그런데 그 수능 1등급을 막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고등 문제지. 예를 들어서 1등급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블랙라벨이라던가 뭐 실력 정석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중등 그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집들도 풀어야 되고 초등의 그 문제집들도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등 거를 잘 풀었던 아이들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졌던 그 중등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고등 문제들도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그 얘기는 애초에 초등 때부터 심화된 그런 문제에 도전하지 않은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 절대로 못 푼다는 얘기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풀어본 아이들은 그치.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적용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은 평소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하고, 그리고 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투자하는 시간도 좀 길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려라 이런 게 아니라 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도전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 만들어지는 거지. 일부는 타고나겠지만 대부분은 만들어지는 맞아. 거고, 그 만들어진다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이다. 즉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아이를 만드는 환경이 사실 따로 있거든. 진짜 이 신기할 정도로 이런 아이들 왜 이렇게까지 애는 도전의식이 있고, 그럼 틀리면 좌절할 만도 한데 오히려 좌절은커녕 그걸 즐기기도 하고, 뭐 일부 타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보면 느낌이 온다. 즉 가정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이 환경이 바로 실패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실패 이런 건 아니지만 실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거와 반대 이야기가 바로 뭐라도 조금이라도 틀리면 혼나거나 맞아. 좀 불편한 감정을 만드는 환경이 사실 대부분이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서 그냥 다 맞기만 하면 다 좋은 거니까 쉬운 문제만 찾아서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도 적용력이라는 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데, 쉬운 문제만 찾아서 푸는 환경이 세팅이 돼버리면 능력이 있어도 굳이 내가 틀릴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는다. 그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틀리는 게 오히려 권장되고 그 과정을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아우 시시한 거 말고 나 조금 도전해볼래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맞아. 거죠. 고난도 적용력이 사실 한 과목에만 치우치는 게 또 이게 문제잖아. 그치. 이미 거기서 고난도 적용력이 어긋난 거거든. 고난도 적용력이 잘 되려면 영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수학에만 혹은 영어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최소 이 두 과목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영어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 문제의 유형도 어려운 게 있지.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면 빈칸 추론 유형이라던가 좀 어려운 지문들, 특히 까다로운 지문들, 수능에선 사실 듣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어법도 좀 많이 쉬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 추론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비문학 지문들에 대해서 좀 적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읽은 걸 활용하는 의미도 있는 거겠지. 여기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영역이야. 리스닝, 리딩 쭉 해오지만 사실 요새 중요한 게 또 쓰기잖아. 또 말하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 즉 지필고사에서도 서답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주로 쓰는 것들이고, 수행평가에서도 사실 쓰기나 말하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써보고 쓰는 이 작업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영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고난도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내가 배운 거를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뭔가 활용해보는 이 능력이 영어에서는 고난도 적용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마찬가지로 맨 쉬운 글만 읽고 쓰기 같은 거 까다로운 건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해보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쓰기 같은 경우에 영어 일기도 쓰고 초등 때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당장 아이들이 스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첨삭을 막 처음부터 하려고 하거나 커렉션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틀렸다. 이건 이것보다는 요게 좋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쉽게 말하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진짜 encouraging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오히려 discouraging 하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왜 좀만 하면은 뭐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번 네 생각을 써보고 읽어보고 해석도 해보고, 이런 분위기 똑같아.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권장하는 분위기, 평가하려고 너무 시작부터 하지 않는 분위기, 그래야지 이 고난도 적용력이라는 사고력이 키워질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얘기했다시피 이 고난도 적용력의 완성은 영수 밸런스잖아. 이제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끔 좀 어려운 문제 유형 또는 영역에 도전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맞아. 대부분 어떤 한 과목이 고장나면 그 부분에만 집중하려는 경향들이 있으시잖아. 혹은 회피해버리지. 그치. 아이들은 아예 그쪽은 안 하려고 하고. 하나만 잘해도 뭐 어디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초등 때 하나는 완전히 잘하고 하나는 완전히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잘하는 걸 잘 살리겠다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99.9%는 다 실패하지. 왜냐면 떨어진 이 과목 자체가 블랙홀이 되잖아. 맞아. 끄집어내리지. 다 끄집어내리기 맞아. 시작을 해서 그 잘했다고 믿는 과목조차도 나중에 보면 아니네. 대부분 수학이 그렇단 말이야. 보통 초등 고학년 때 수학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인정하지? 아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잠깐만. 요즘 수학이 너무 기고만장하신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동일할 수는 있어. 어떤? 초등 때는 언어 발달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국어랑 연계해서 영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고학년, 즉 5, 6학년이 됐을 때 중등 대비에 들어가는 핵심 중에 하나가 수학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 뭐 수학만 이건 아니거든요. 수학만 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밸런스를 갖추지만 거의 이제 비슷하게라도. 그러니까 원래 영어가 좀 위에 있었다면 수학이 좀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이 느낌으로는 제가 예. 동의를 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하고요. 네. 수학이 중요하다. 근데 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아무래도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흔들리게 되잖아. 근데 이 수학을 참 포기를 끝까지 못하는 게 너무나 이해되는 게 현실적으로 수학을 못하면 요즘 대학 가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다가 이거를 아예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도 애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좀 해보겠다.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또 끊어내질 못한단 말이야. 이러다가 질질 끌고 가서 둘 다 망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또 국어니까 국어, 영어 하고 비중을 점점 올려와서 고학년 때는 수학의 비중을 또 많이 늘려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영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영어만 또 수학을 자신 있어 한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해서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밸런스를 갖춰주는 거는 정말 우리 부모님의 몫이거든. 왜냐면 영어학원 가면 영어학원만 시키려고 그러고 그치. 수학학원 가면 수학만 시키려고 그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장 뭐 그 과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밸런스가 깨지는 아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주도. 자기주도력. 진짜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이런 공통점이야. 아이들은 이게 티가 나잖아. 맞아. 나는 어떻게 그걸 느끼냐면 질문하는 걸 보면 알아. 일단 질문의 빈도도 많고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오는 게 그 사이에서 분명히 의문점들이 꽃피울 수 있거든. 그렇지. 거기에 대한 질문의 수준, 그러니까 빈도와 수준을 보면 얘 진짜 혼자 공부하는구나. 진짜 따로 혼자 공부하는구나 바로 단박이 할 수 있지. 이 자기주도를 만드는 환경이라는 것도 있어 사실. 이건 환경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치. 당연히 처음부터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없어. 하지만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지. 뭐 하물며 네가 몇 페이지를 풀겠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집을 골라서 하겠다. 그리고 이 학원을 가겠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점점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질 거에 대한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영어도 학원 선택도 마찬가지겠고 특히 이제 그 읽을 책들을 선택을 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냥 추천해서 혹은 그냥 엄마가 골라줘서 읽는 책들이 좀 재미없는 경우가 꽤 그렇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 이거 고를래 하는 거가 알아서 발현되는 아이들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실 그런 기회를 주셔야 본인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인식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못하고 이게 사실 메타인지잖아. 이게 성장을 하면 사실 이게 진로 영향으로 또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주도력이라는 게 지금 고교학점제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정평가, 정성평가, 학종 이 모든 거에 관통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거든. 그치. 게다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아이들은 심지어 거기 전형 이름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신 아파해주지,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 환경이 맞아. 되게 중요해.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게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뛸 듯이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그리고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 띠를 두르고 알아두고. 우린 많이 봤지. 그러니까. 특히 고등 때 되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러면 그 순간 이미 그 공부는 학생 본인의 게 아니야. 맞아. 그냥 엄마 아빠 엄마의 게 돼버리는 결과물이지.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상하게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아이 스스로는 약간 제3자가 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 그게 아니라 철저히 이거는 아이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신 아파해주지도 대신 책임져주지도 않아야 된다. 축하해줘야 되고 잘못되면 왜 그런지 같이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부모 역할이지. 그렇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방임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되게 자기주도적인 맞아. 아이들이 생겨나오는 게 물론 다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비중이 의외로 보이는 게 우연한 일은 아니거든. 맞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치. 싶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라고 하면 그냥 정말 독학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주도 얘기만 하면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좀 우리 애랑 상관이 없는. 자기주도 안 되니까. 사실 잘못 생각하시는 거거든. 자기주도가 되는 초등학생은 없어. 없어.
너무 단호하신데요? 없어. 정말 소수 아니고는 정말 없거든. 사실 고등학생 중에서도 일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든. 초등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럼 초등 자기주도라는 게 뭐지? 초등 때의 자기주도는 그 연습을 한다. 시작한다. 시작하고 그 연습을 한다라는 개념이지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실패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지. 맞아. 너무 갈 길이 머니까 아예 시작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가능하지 거야. 않으니까. 첫날부터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끌고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보내버려. 보내는 것도 아니야. 의탁을 해버리거나. 맞아. 그리고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이 세 가지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학원을 보내도 자기주도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일단 학원에서도 자기주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곳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보내셔야 되는 게 맞아. 학원을 끊으면 아이가 바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학원에 보냈을 때 아이가 과제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학원이 감시자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곳이 좋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수학을 예를 들어서 틀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검산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은 어떻게 적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막 계시를 받듯이 그런 공부법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거를 또 내가 해보고 이런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누가 해주겠어? 부모님이 못하면 학원에서 그런 힌트를 주고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학원을 사실은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된 학원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영어도 그냥 딱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적용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가 써보고 이런 걸 좀 장려하는 학원이 사실 좋은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학원을 다닌다라는 건 질문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제를 좀 잘 해야지. 과제를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나누고, 또 과제를 내준 다 학습적인 이유들이 있잖아. 그거와 그렇지.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서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되게 큰 연습이 되고 그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거든. 맞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 니소도 들을기가 어려운 앞에 있는 것만 쳐내시느라 바쁘실 텐데 지금 당장 뭐가 부족해 보여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지만이 좋은 대입까지 맞아.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 첫 번째가 고난도 적용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주도력. 평범한 환경,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도 비범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실패를 권장하는 환경인가. 그래서 그 도전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계신가. 그래야 고난도 적용력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 아파하고 아이의 결과를 본인이 대신 책임져주고 있지 않으신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그래야 자기 주도력이 고질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수 콜라보도 여기서 끝. 끝.